백마탄 왕자, 흑기사, 누군가의 로망이기도 하죠. 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구해주는 사람을 흑기사라고 합니다. 기사란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싸우는 전사로 중세 유럽에서 하급귀족이었습니다. 정식 기사가 되려면 7살 때부터 기사 훈련을 받으며 21살이 되면 기사자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백자, 공작 등 영주들을 주군으로 부르고 충성을 그들에게 다하며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기사들은 자신의 방패에 자신의 출신 성분을 나타내는 글과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군과의 주종관계를 맺지 않은 기사 또는 정식 추서를 받지 않은 기사들은 글과 그림을 넣지 못하고 자신의 방패와 옷을 검게 먹칠을 하고 다녔는데 그들을 흑기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예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실, 명예, 약자 보호 등 기사도 정신이 투철해야 기사자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는 유럽의 봉건 제도가 전성기에 들어간 11세기에 발생하여 15세기에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기반인 봉건 제도가 무너져감에 따라 기사의 사회적 몰락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도 정신, 이 기사도 정신은 기사의 몰락 후에도 서양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엄격한 예의 등 신사도의 모습으로 전수되었죠. 세르반테스의 저서 돈키호테의 원제목은 라만차 재기발랄한 시골귀족 돈키호테입니다. 17세기경 스페인의 라만차 마을에 사는 주인공 알론소 키아누가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기사 이야기를 너무 탐독하여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상의 부조리, 부정부패를 바로잡으려 여러 모험을 합니다. 저서 돈키호테처럼 당시 서유럽에서는 기사에 관한 문학작품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도가 사회생활 속에 깊고 넓게 침투하고 있었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학에서도 백기사, 흑기사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는 적대적 M&A, 기업 합병 공격을 받은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백기사, 흑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 세력을 끌어들여 적대적 매수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제의를 내면서도 기존의 경영진을 유지시키는 제3의 우호 세력을 백기사라고 합니다. 반면 기존 경영진의 의사나 적대적 매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단독으로 경영권 인수를 노리는 경우를 흑기사라고 합니다. 에스파냐, 스페인 하면 투우와 축구가 유명하죠. 투우사인 마타도르가 빨간 천 카포테를 들고 사나운 소를 상대로 싸우는 경기가 바로 투우입니다. 영어로는 불파이팅이라고도 합니다. 에스파냐의 투우는 매년 봄 부활제의 일요일부터 1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의 도시에 있는 아레나라고 하는 투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영국에는 박지성이 소속해 있었던 맨유, 그리고 첼시, 토트넘 등 프리미어리그, 즉 EPL이 있어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약자입니다. 반면에 스페인에는 프리메라 리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 메시 등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팀으로 활약했던 축구 경기죠. 자, 이곳 스페인은 유럽의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앞서 말했듯 에스파냐라고도 합니다. 에스파냐를 발음해보면 강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에 부분이 약하게 발음되어 이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페인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저자 세르반테스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소설 돈키호테를 구상하였습니다. 당시 에스파냐에서는 기사도 이야기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세르반테스는 그의 나이 57세에 이 돈키호테를 출간하여 대단한 인기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생활고로 인해 출판업자에게 이 판권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1616년 4월
세르반테스는 평생의 가난한 삶을 마무리하며 6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세상을 떠났던 같은 연도에 같은 날짜에 당대의 또 다른 대작가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최초의 근대소설 돈키호테는 4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남아있는 거대한 작품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재창조되기도 하면서 늘 우리들 곁에 머물러 왔죠. 그리고 호메로스, 단테,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버금가는 작품으로도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17세기경 스페인의 라만차 마을, 주인공 알론소 기아노는 에스파냐 시골의 몰락한 하류 귀족 출신의 남성입니다. 마른 체구의 그는 50세 정도의 나이에 그 당시 유행하던 기사 이야기를 너무 탐독한 나머지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돈 키호테 데 라만차라는 이름을 붙이죠. 마국간에서 볼품없는 비쩍 마른 말에게 그는 로시난테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기사가 되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떠돌아다니기로 마음을 먹죠. 한여름의 어느 날 돈키호테는 로시난테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그는 한 술집에 도착하자 그곳을 영주의 성이라고 믿죠. 그리고 장난기 많은 술집 주인 알리아스가 성주로 나서 우스꽝스러운 의식을 치르며 돈키호테에게 기사 자기를 내립니다. 돈키호테는 이제 정말로 기사가 된 것처럼 사람은 좋지만 머리는 약간 둔하고 키가 작고 뚱뚱한 농부 산초 판사를 하인으로 데리고 모험을 함께 떠납니다. 여기서 산초 판사의 판사는 에스파냐어로 처진 뱃살을 뜻합니다. 산초 판사, 그는 사실 섬 하나를 정복한 후 그 섬에 영주로 앉혀주겠다는 돈키호테의 약속에 솔깃해져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돈키호테는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하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으며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겠다는 다짐을 하며 함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함께 평원을 지나던 중 멀리서 40개의 풍차가 보입니다. 이곳은 돈키호테가 펼치는 모험 중에 가장 유명한 모험 장면인데요. 다름 아닌 돈키호테와 풍차와의 싸움입니다. 돈키호테는 이 풍차의 날개들이 거인들이 팔을 허공으로 휘두르는 것으로 착각하여 악당 거인들에게 돌진을 합니다. 옆에서 산초 판사는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거인이냐 외치는 순간 돈키호테는 이미 벌써 말에 박차를 가하고 한 풍차를 향해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풍차의 날개에 부딪혀 말 로시난테와 함께 들판에 내동댕이 쳐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돈키호테. 그는 이것은 모두 마술사 플레톤이 거인을 풍차로 탈바꿈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키호테는 환상과 현실이 뒤죽박죽되어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사건을 불러일으킵니다. 저자 세르반테스는 그에 져서 돈키호테가 유명하게 되자 돈키호테 2부를 저술하여 10년 후에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부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죠. 돈키호테는 모래나 산에 들어가 산초 판사에게 둘신의 공주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 둘신의 공주는 돈키호테가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가상의 공주였죠. 돈키호테의 명령을 받은 산초 판사는 이 둘신의 공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난으로 못생긴 얼간이 농부 여자를 둘신의 공주라고 속입니다. 돈키호테는 그 여자에게 산초 판사가 장난으로 속인 그 가짜 둘신의 공주에게 무릎을 꿇고 숭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상스러운 말로 대답을 하며 뜀틀 뛰는 모습으로 당나귀에 훌쩍 올라앉죠. 돈키호테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과연 둘신의 공주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만 이 역시도 그는 마법사가 자신이 사모하는 둘신의 공주에게
마법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신의 공주를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바꿔놓았다고 여기죠. 돈키호테의 기이한 모험은 서서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많은 이들은 그에게 조롱을 보냅니다. 하지만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지혜와 이해심이 그의 광기 이면에 숨어 있음을 인정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결국 신부, 이발사, 학사 등 고향 마을 사람들은 속임수를 써서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를 마을로 다시 데려옵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돈키호테는 제정신을 되찾고 알론소 키아누 영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숨을 거두게 되죠. 제정신을 되찾자 곧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꿈꾸지 않고 이상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 돈키호테는 더 이상 돈키호테가 아니며 그런 그에게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설 돈키호테가 발표된 이후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빠져 어이없는 소동을 일삼는 충동적 몽상가의 대명사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꿈과 이상을 위해 행동을 아끼지 않는 불굴의 인간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우스꽝스럽긴 하나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한 번쯤은 그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매력적인 인물 돈키호테. 그가 등장하는 소설 돈키호테였습니다. 배경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책 읽기를 도와주는 언더북이었습니다.